자, 2022년 5월 30일 피크린 코치 초대 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혈액순환과 혈관 질환입니다. 혈액순환계는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혈액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혈액을 펌핑해서 보내줄 수 있는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혈액이 통과할 수 있는 파이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혈액순환계는 혈액과 심장과 혈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는 그 근본 원인은 어떤 병이든지 간에 감염병이나 또는 특수한 유전적인 질환을 제외하고는 혈액오염과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생깁니다. 혈액오염은 주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혈액의 산성화죠. 이 혈액이 산성화되고 이 산성화된 혈액에 의해 어혈이 만들어지면 이 어혈이 모세혈관을 막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납니다. 이 혈액순환 장애는 사실은 동맥경화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혈액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혈액은 혈구 45%, 혈장 5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혈구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혈구죠. 또 백혈구, 혈소판. 그러니까 적혈구와 백혈구와 혈소판을 이걸 혈구라 그럽니다. 그럼 혈액 일시시에는 이 혈구가 얼마나 있느냐? 적혈구가 400만 개에서 500만 개, 혈소판이 30만 개, 백혈구가 7,000개에서 8,000개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적혈구가 93.7%고 백혈구는 0.1%죠. 혈소판이 6.2%입니다. 그러면 수명은 어떻게 되느냐?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이고 혈소판의 수명은 10일에서 14일. 가립구,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호중구죠. 호중구가 하루에서 이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B세포나 NK세포나 T세포가 이걸 림프구라 그러는데 이 림프구는 6일에서 11일입니다. 그러니까 백혈구는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편이죠. 그리고 혈장이 55%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혈장은 92%가 수분이고 나머지 8%가 유효성분입니다. 그럼 이 혈장 속에 녹아있는 게 그게 포도당이죠. 대표적인 게 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당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부민, 영양소를 실어나르는 주된 역할을 하는 알부민, 항체인 면역 글로불린, 또 당질, 지질, 미네랄, 염기 이런 부분들이 다 모여서 약 8%의 유효 성분을 가지는 혈장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먼저 심장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심장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 같은데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심장 그러니까 심장만 생각하지 아니 되게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심장은 2개의 방과 2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심방, 우심실이라고 그러고 왼쪽에 있는 것을 자심방, 자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심과 그 방을 가로막는 판막이 있죠. 그리고는 또 나중에 폐로 들어가는 폐동맥과 정맥이 들어가는 그쪽에 또 폐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이 있어야만 섞이지 않을 거죠. 그래서 이 보시면은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이 자심실에서부터 이게 심장이 펌핑을 하면 자심실에서부터 피가 혈액이 쪽으로 나갑니다.
위쪽으로 나가서 지금 여기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게 상대동맥, 위쪽으로 올라가는 대동맥이죠. 위로 올라가는 대동맥. 어디로? 하나는 내로, 양쪽 두 가닥은 오른팔과 왼팔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있는 요 밑으로 내려오는 게, 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 하대정맥이죠. 이건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에 혈액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거 돌아서 나온 피가 다시 돌아온 게 정맥이죠. 밑으로부터 그 하대동맥으로부터 해서 다시 돌아오는 피가 하대정맥, 이 밑쪽으로 올라오죠. 그리고 뇌와 양쪽 팔에서부터 오는 게 상대정맥,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이 정맥은 어디로 들어오느냐? 여기 우심방으로 들어오죠. 우심방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는 이산화탄소를 하고 노폐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정맥, 폐로 가죠. 그래서 자폐정맥, 우폐정맥 이렇게. 폐로 가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 난 다음에 산소를 싣고서 다시 들어오는 게 이게 우폐동맥하고 자폐동맥으로 들어와서 얘가 다시 자심실로 들어가서 또 순환하는, 이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분에 한 번씩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장은 1분에 평균 5리터 혈액을 박출합니다. 보통 우리가 맥박이라 그러잖아요. 혈압을 잴 때 고혈압,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을 재면서 그때 이 맥박이 1분에 뛰는 심장의 박동수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60번에서 100번이죠. 통상 건강한 사람은 한 뭐 70에서 80번 정도 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심장 근육이 단련이 되면 운동하는 사람들은 1분에 60번대에 그 근처에 있고요. 또 병원에 있는 환자 중에서도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 60분밖에 안 돼요. 근데 두 개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그러면 뭐냐? 1분에 5리터를 박출하기 때문에 이게 박동수가 줄어들면 한 번 박출하는 양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가 심장 근육을 단련시킬 경우에는 한 번에 박출하는 박출하는 양이 많지만 환자는 그냥 누워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리터 혈액을 제대로 박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차가 있습니다. 같은 맥박이라도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심장 근육세포는 약 20억 개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은 우리가 이 내장의 근육들은 민물이 그리는데 심장 근육만 가루무늬 그려요. 이 심장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괴사가 일어나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심장이 멎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심장 근육세포를 지속적으로 수축과 이완시키는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 그게 칼슘하고 마그네슘입니다. 물론 다른 미네랄도 필요합니다. 또 심장에는 약 4만 개의 뉴런을 가진 심장내가 있죠. 우리가 간상동맥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간상동맥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동맥을 간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간상동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간상동맥은 대동맥에서부터 바로 분기를 해서 심장 전체를 간처럼 싸고 있다 그래서 간상동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오른쪽, 왼쪽을 싸고 있는 간상동맥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간상동맥의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이게 심장병이죠. 그리고 여기에 혈증까지 쌓이면 급격하게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또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죠. 또 협심증이 될 수도 있고. 심장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심장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이 간상동맥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한번 이 이미지를 머리에 일단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심장에서 품어낸 피를 그 피가 통과하는 그 파이프, 그걸 혈관이라고 그러죠. 이 혈관의 총 길이는 약 12만 킬로니까 이게 뭐 지구를 지구의 이게 두 바퀴 반 이런 정도의 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모세혈관까지 70억 가닥의 모세혈관까지 한 줄로 다 늘어났을 때의 그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신을 한번 수술하는데 1분 걸린다. 자, 피는 심장에서부터 우리 몸을 한 바퀴 다 도는데 1분 걸린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렇게 혈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동맥은 항상 동맥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약속이 항상 붉은 표시를 하고요. 왜? 산소를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정맥은 항상 푸른색으로 표시합니다. 이거는 이 생리학에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동맥은 판막이 없어요. 동맥은 판막이 없고 동맥은 이 탄성층과 내피층이 이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혈액이 쭉 한번 품어내면 거침없이 그냥 앞쪽으로 쭉 나가죠. 정맥은 다시 이게 세포로부터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고서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역류를 하지 못하도록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이 이렇게. 이 판막 쪽으로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게 혈관이 정맥이 불뚝불뚝 튀어 올라오는 게 그거를 하지정맥이라 그러는 거죠. 하지정맥에 대해서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모세혈관은 이렇게 천공이 구멍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혈장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세포에. 그래서 이 적혈구는 이 적혈구가 7마이크로메터인데 이 모세혈관의 직경은 적혈구가 들어오는 세동맥 유입부는 5마이크로메터고 유출부는 9마이크로메터죠. 그러니까 이게 적혈구가 여기를 더 작은 이 모세혈관을 뚫고서 나올 이쪽으로 통과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체에는 70억 가닥의 모세혈관이 전신에 뻗어 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을 빠져나온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100조 개의 세포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혈관의 평균 직경은 세동맥 유입부가 0.005mm고 나가는 세동맥 유출부가 0.009mm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머리카락 굵기 한 10분의 1에서 15분의 1 정도라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죠. 적혈구의 직경이 0.007mm니까 적혈구가 변형을 해야만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혈구의 변형성이라고 합니다. 적혈구가 이게 이 원형으로 있을 때는 7마이크로메터인데 이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면서 이쪽을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적혈구 변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모세혈관을 빠져나올 수가 없고 또 없기 때문에 여기 모세혈관의 체액에 떠 있는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모세혈관이 70억 가닥이 있는데 이 모세혈관마다 하나씩 글로미라는 게 붙어 있다. 이 글로미는 생후 3개월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25세에 피끝이 뜨더라고 40세가 되면 서서히 이 글로미가 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미는 왜 있냐? 만약에 이 글로미와 이 글로미하고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게 루제시 세포가 이쪽에 모세혈관 쪽에 있는데 이 루제시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혈액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 모세혈관을 이렇게 통과해서 세포에 산소를 내려놓고 다시 빠져나오죠. 그런데 이 글로미라는 게 글로미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 반복하면서 한 번은 모세혈관 쪽으로 혈액이 들어갔다가 한 번은 어디입니까? 다시 모세혈관 쪽으로 가지 않고 세정맥으로 이게 교차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심장에 이 모세혈관이 막히면 심장에 압력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그냥 살아있을 수가 없죠. 심장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죠? 뭐 그 작은데 이런 글로미가 있어서 이게 순차적으로 교차하면서 이렇게 해서 혈액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글로미가 제대로 이게 개폐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모세혈관 쪽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글로미가 나이가 들면서도 퇴화되지만 이 글로미를 퇴화시키는 두 가지의 가장 나쁜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설탕하고 알코올이에요. 술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40 넘으면서 단 거를 많이 먹고 술을 많이 마시면 나중에 반드시 혈액순환 장애가 오게 돼 있습니다. 노화도 빨리 진행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혈액순환은 심장에서 피를 품을 때 동맥을 통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럼 동맥은 이쪽은 다 뚫린 혈관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 수도 파이프처럼 막혀 있죠. 그리고 어디서 뚫리느냐, 어디서 열리느냐, 그게 모세혈관에서 아까 조금 전에 천공 쪽에서 그게 열리죠. 그래서 모세혈관 쪽으로 빠져나와서 산소와 영양소를 세포에 공급하고 다시 정맥을 통해서 들어가면 정맥도 다시 닫힌 혈관이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혈액은 동맥, 정맥을 흐를 때는 그 파이프 속만 흐르지만 이 모세혈관 쪽으로 와서는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개방형 시스템입니다. 자, 모세혈관이 70억 가닥인데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한 번에 심장에서 약 5리터를 박출하는데 그 박출하는 그 양의 70%면 약 3.5리터가 항상 모세혈관에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은 모세혈관 쪽에서 혈액의 90%는 다시 정맥 쪽으로, 세정맥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10%가 이 모세혈관이 있는 거기에 모세림프관이 반드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림프관 쪽으로 10%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모세림프관은 이거는 모세혈관보다도 더 간격이 넓어요. 그래서 분자량이 큰 것들, 특히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은 모세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순환을 하게 됩니다. 림프순환을 하면서 림프절에 있는 면역세포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혈액순환은 어떤 힘으로 이게 12만 킬로나 되는 이 혈관을 모세혈관까지 합쳐서 1분에 한 번씩 이렇게 순환을 하느냐. 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이 서양의 생리학에서 이 심장의 펌프력으로 된다 이렇게만 알려져 왔는데, 근데 이게 한 뭐 오래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서 심장이 조그만 심장 하나로 그 펌핑 하나 힘으로 어떻게 전신을 다 돌리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연구하고 공부하고 난 게 제가 내린 결론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내린 거예요. 자, 동맥혈의 이 혈액순환의 원동력은 그거는 심장의 펌프력이다. 그럼 심장의 펌프력을 좋게 하는 건 뭐냐? 그거는 우리가 빨리 걷기 운동이에요. 하루에 한 50분, 1시간,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으면 이 심장의 펌프력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좋아질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뭐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한 5년 사이에 놓은 논문들을 보면 10,000보를 걷지 않아도 하루에 6,000보만 걸어도 그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6,000보를 걸으면은 우리가 보통 하루에 1분에 한 120보 걷거든요, 평균. 그러면 50분 걸으면 6,000보잖아요. 하루에 50분 정도만 걸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10,000보라는 게 나왔냐? 그거는 10,000보개를 그 팔아먹기 위해서 그 10,000보개를 만든 회사에서 그렇게 10,000보 걸으면 건강에 좋다는 쪽으로 그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10,000보라고 이렇게 알려졌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논문에서 6,000보면 충분하다는 거죠. 하루에 한 50분만 걸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양손 흔들기 운동 제가 보고하고 있는 이 양손 흔들기 운동을 하루에 아침에 500번, 저녁에 500번 해가지고 한 1,000번 정도만 하셔도 동맥혈의 심장 펌프력을 좋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동맥 쪽에서 나와서 다시 정맥으로 이제 올라올 때 정맥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막이 있잖아요. 이 정맥은 이 정맥의 근육의 수축과 이완, 쥐어짜는 그 힘에 의해서
이 정맥의 혈이 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대표적인 운동이 뭐냐? 까치발 운동이잖아요. 까치발 운동을 해서 종아리 근육을 계속 발달시키면 정맥혈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발목 펌프 운동이나 발끝치기 운동. 이 운동들을 특히 자기 전에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 발목 펌프 운동도 한 1000개 정도 치면 좋죠. 발끝치기도 1분에 빠른 속도로 해서 한 150개나 200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해서 한 5분 정도 발끝치기를 하면 자는 동안 그 신장에서 정화된 피가 이게 돌기 때문에 얼굴이나 또는 위쪽에 이렇게 부종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모세혈관 쪽에서 이 글로미 개폐가 잘 일어나야만 그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한 설탕하고 알코올을 줄이고 최소화시키고 내곤욕이나 풍욕을 하면 이 피부 혈관이 수축과 이완이 되면서 모세혈관의 글로미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내곤욕과 풍욕이 좋은 운동이죠. 자, 이 동맥, 정맥, 모세혈관에서 도대체 피가 어느 정도로 빨리 흐르느냐. 지금까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혈액은 원래 니시 선생이 이제 니시 자연건강법에서 한 게 1분, 그러니까 혈액을 한 바퀴 도는데 23초 걸린다. 그러면 12만 킬로를 어떻게 23초 안에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보니까 이제 1분이다. 왜? 심장이 한번 펌핑을 하는 게 5리터고 우리 몸에 항상 차 있는 게 5리터 차 있으니까 1분에 한 번 순환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만든 겁니다. 자, 우리가 대동맥을 보니까 직경이 한 25mm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소동맥 쪽으로 갈 때 직경이 10mm로 줄어듭니다. 소동맥은 10mm에서 0.1mm로, 쇄동맥은 0.1mm에서 0.005,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모세혈관의 초입부죠. 그렇게 해서 모세혈관은 0.005에서 0.009로 빠져나갈 때, 그리고 쇄정맥은 0.009에서 0.1, 소정맥은 0.1에서 10mm, 대정맥은 10mm에서 15mm. 그래서 사실은 동맥이 정맥보다도 훨씬 더 혈관의 직경이 더 크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 혈관 길이는 12만 킬로다. 심장의 토출량은 1분당 5리터다. 전신의 혈액량도 5리터다. 자, 그러니까 1분에 전신순환을 하는 거죠. 글로미는 모세혈관마다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혈관 가닥은 70 가닥이. 그럼 제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이게 이제 동맥에서의 이 혈액의 혈류 속도는 동맥과 정맥, 대동맥과 대정맥, 그러니까 25mm와 15mm는 이거는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70, 어떻게 제가 중요한 건 모세혈관이니까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게 70억 가닥으로 하면은 이게 70억 분의 1로 이게 그 과학적으로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모세혈관의 평균 길이가 0.5mm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게 1초당 0.28mm예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2초 동안 모세혈관을 지나가면서 모든 일들이 뭐예요? 2초 사이에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세포가 대사활동을 하고 난 찌꺼기인 노폐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싣고 혈액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2초 만에 일어납니다. 이 자료는 되게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고심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런 자료가 없어요. 알고 싶어가지고. 자, 이제는 이 혈관 질환을 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죽상 동맥경화, 이 동맥경화가 나이 들면서 제일 이게 우리가 걱정을 하잖아요. 이게 심장병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쪽에 뇌나 심장 쪽의 혈관 질환이 이거로부터 일어나는 거니까. 자, 여러분 보시면 이 동맥은 아까 말한 이 동맥은 여기 내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그 동맥의 내피는 요 혈액이 지나가는 그 내강 바로 안쪽에 있는 내피는 이게 매끄러운 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피가 있죠. 중피가 이게 이제 근육과 탄성 섬유로 되어 있고 마지막 외피 여기에 콜라겐 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 뷰티 콜라겐을 드시면 그 타입 3의 콜라겐 타입 3의 펩티드가 이쪽으로 해서 혈관의 탄성도를 좋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맥 염증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우리가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은 그게 뭐 이게 혈관 질환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고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죠. 그 활성산소가 LDL을 산화시키면 산화된 LDL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혈중 항산화 효소라든지 항산화제가 충분하다 그러면 그리고 혈액이 산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 LDL이 쉽게 그렇게 산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 혈관의 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제일 처음 원인은 뭐냐면 이 호모시스테인이에요. 그 호모시스테인은 메치오닌과 시스테인이 어떻게 우리 대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간 대사 분자인데 이거는 이제 비타민 B6, B9, B12가 부족하면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올라가죠. 이건 독성 아미노산입니다. 이 수치가 7 이상으로 올라가서 10을 넘어가게 되면 이 호모시스테인이 먼저 혈관을 손상시켜요. 그 손상된 혈관에 산화된 LDL이 여기에 쌓이는 겁니다. 그 안에 내피하 공간에. 그러면 그게 거품세포가 되면서 내피에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만성 염증으로 계속 지속되면 이게 두꺼운 죽상반을 만들어서 이 죽상반이 점점 이걸 이제 막게 되고 이게 파열이 일어나 가지고 혈전이 형성되면 이게 이제 동맥경화로 심장병도 오고 뇌졸중도 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죽상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여기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이쪽에 이 산화된 LDL이 지가 그냥 헤엄쳐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산화된 LDL을 실어 나르는 원래 산화된 LDL을 실어 나르는 게 아니고 LDL을 실어 나르는 수송차가 있어요. 수송 트럭이. 그게 단핵구예요. 그러니까 단핵구가 얘를 싣고 다니다가 LDL이 필요할 때 LDL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산화된 LDL도 같이 구분을 못하니까 같이 싣고 가다가 이렇게 아까 말한 이런 호모시스테인으로 이게 손상난 부분이 있으면 이쪽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품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LDL보다도 중요한 것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관리하는 게 혈관 질환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LDL 수치가 좀 높아도 항산화력이 충분히 우리 몸에 항산화제가 혈액으로 돌아다니고 혈액이 산성화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그 검사를 할 때 LDL, HDL, 그다음에 총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중성지방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총 콜레스테롤하고 HDL하고의 비율, 또 HDL하고 중성지방의 비율, 요 비율이 관리 수준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전체적인 절대 수치가 좀 높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콜레스테롤하고 이 고지혈증에 관련되는 걸 할 때 제가 그 수치를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혈관 질환의 발병 메커니즘을 보면 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인가도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죽상반이 파열되고 여기에 혈전이 달라붙고 그다음에 세포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이온화되지 못한 단백질하고 결합하고 있는 칼슘 또는 칼슘염들이 여기를 같이 이게 쌓이면 이게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혈관 질환의 발병 기준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혈중 항산화 수치가 낮고 또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이게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또 엽산이나 B9, B6, B12의 수치가 낮으면 혈중 이게 부족하면 혈중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해서 이 독성 아미노산이 혈관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낮으면 혈관 내피에 칼슘이 침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건강한 사람은 7 미만이고 관리 대상은 7에서 9고 10 이상 되면 혈관 질환 위험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자주는 필요 없지만 그 2년에 한 번 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때 별도로 요청을 하면 호모시스테인 수치 지금은 검사하는데 한 2만 원 정도 더 달라 그러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인의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알게 되면 이거하고 LDL, HDL 그다음에 요 부분만 다 알면은 혈관 질환 전체를 좀 더 객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혈관 질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뇌졸중과 심장병의 주범은 결국은 뭡니까? 혈관의 염증이죠. 혈관의 염증이 결국은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혈관의 직경이 2분의 1로 줄어들면요. 놀랍게도 혈류량은 16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혈관이 반이 막혔다 그러면 정말 위험하죠. 혈류량이 1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경동맥 이렇게 경동맥에 염증을 일으켜 가지고 경동맥에 협착이 일어나면은 뇌졸중이 되는 거고요. 간상동맥에 염증이 생겨서 이게 만성염증화 되면서 간상동맥에 협착이 일어나면 심장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말초동맥 질환의 주범. 이것도 혈관 염증이죠. 똑같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들면 혈류량은 16분의 1로 줄어들고. 그래서 팔이나 다리 쪽도 이렇게 막히면 말초동맥 염증이 지속되면 말초동맥 협착이 일어나서 그럼 팔다리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죠. 그럼 무슨 증상이 생기겠습니까? 냉증, 저림, 통증, 움직임이 둔화되는 거죠. 이거로부터 손과 발과 팔과 다리의 모든 질환이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혈관 질환, 동맥류 파열과 하지정맥류. 이 동맥류 파열은 우리가 이 동맥류가 지금 왼쪽에 보시면 복부 대동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꼽 뒤쪽으로 등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복부 대동맥이 내려오다가 양쪽 다리로 가기 위해서 이게 갈라지죠. 요 분기점이 항상 이게 탄성도가 떨어지고 항상 얇죠. 그리고 뇌동맥류도 마찬가지예요. 뇌동맥류도 이런 부분들이 분기점 되는 이 부분이 얇기 때문에 여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와서 터지면 그게 동맥류 파열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동맥류 파열이 일어나느냐? 근본 원인은 구리가 부족합니다. 우리 몸에 구리가 부족하게 되면 이 동맥의 혈관 탄성 섬유 조직을 만드는데 필요한 게 구리가 있어야만 조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여기에 있는 효소 반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여기가 약해지는 거죠. 의외로 최근에 들어서 동맥류 파열로 이렇게 그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의외로 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젊은 20대의 스포츠 선수의 사망자의 4분의 1이 동맥류 파열입니다. 동맥류 파열은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생명이 위험하죠. 그 다음에 하지정맥류. 하지정맥류는 이렇게 이제 정맥이 이렇게 정맥이 이렇게 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돌아 놓을 때 여기에 판막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혈액이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동맥 하지정맥류를 여기를 보통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하잖아요. 뭐 한 300만 원 하겠죠. 수술을 하고 나면 이 부위가 또 옮겨 다닙니다. 수술을 가지고는 이 하지정맥류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역류를 하고 있는 이 판막을 정상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하지정맥류는 그럼 뭐 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지정맥류의 가장 효과적인 게 그게 뭐냐면 독일 PM의 제품으로 이야기하면 PM3종에다가 미노겐을 꼭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좋아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혈관 질환을 제가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혈관 질환은 기본적으로는 PM 옵티멀 3종을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혈관 질환, 혈관 상태에 따라서 그 양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상태에 맞춰서 이제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노겐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그거예요. 자, 오늘은 혈액순환과 혈관 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